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 전투에서 전사자가 498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풀리고 언 땅이 녹자 러시아의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러시아 군인들의 시신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고려인 4세 우크라이나 남부 미콜라이우의 비탈리 김 주지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현지 상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이 후퇴한 후 러시아군이 수습하지 않고 간 수백 구의 시신이 곳곳에 남아있다. 주민들에게 시신을 수습해달라고 요청했다. 시신이 그대로 방치될 경우 부패하게 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토는 러시아 전사자를 1만 명으로 추산했고 우크라이나는 1만 5천 명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든 결론은 러시아가 주장하는 전사자 498명은 명백히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군은 전사자의 시신조차 챙기지 않는 그야말로 최악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침공 한 달 만에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장악했던 지역을 우크라이나가 탈환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전세가 역전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최근 남부 헤르손 공항에서 헬기를 철수시켰습니다. 상업위성이 최근 일주일 내에 촬영한 영상을 보면 헤르손 공항에서 러시아의 헬기들이 철수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헤르손 공항 인근에서 러시아군을 격파했다고 전했습니다. 헤르손은 흑해연안 도시이자 오데사항 동쪽에 있는 조선업의 중심지로 전쟁 초기 러시아군이 장악한 첫 번째 주요 도시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마카리우에서도 격렬한 전투 끝에 러시아군을 격퇴하고 이 지역을 탈환했으며 모스춘 마을과 북동부 미콜라이우에서도 러시아군은 후퇴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세가 불리해지자 최근 러시아에서는 푸틴의 측근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주도했던 최고위 간부들이 실각하거나 심지어 실종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장관 실종설, 참모총장 실각설들이 팽배한 가운데 이들이 제거된 것이 아니냐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측근인 국방장관 세르게이 쇼이구와 참모총장 게라시모프가 2주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영방송은 쇼이구 장관이 러시아 군 병원을 방문했다고 보도했지만 당시 보도에 쓰인 쇼이구의 영상은 그로부터 2주 전에 방영된 재탕 화면이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쇼이구 장관 실종설 또는 제거설을 제기하자 러시아 국영방송은 이를 의식해서인지 푸틴이 주재한 국가안보회의에 쇼이구 장관도 참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 나오는 국가안보회의 영상을 보면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원래는 쇼이구 장관의 얼굴이 나와야 하지만 그 부분이 까맣게 가려지거나 초점이 맞지 않게 나와 있습니다. 러시아 방송국이 러시아 내 2인자로 평가받는 인물에게 이런 실수를 저질렀을 리는 없고 이상한 회의 영상을 공개하면서 의혹만 더 키우고 말았습니다. CNN은 미 오스틴 국방장관과 쇼이구 장관이 마지막으로 대화한 것은 지난 2월 18일이었고 밀리 합참의장이 게라시모프 총참모장과 이야기한 것은 지난 2월 1일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2명의 실력자가 러시아 정치권에서 실종된 것입니다. 또한 푸틴의 최측근인 근위대장 빅토르 졸로토프도 행방이 묘연합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배치된 러시아 병력을 이끌고 있었는데 국가 근위대 웹사이트에 크렘린의 군사작전이 모두가 원하는 만큼 빨리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러시아군이 고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그는 공식 석상에서 더 이상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우크라이나 침공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내부적으로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전쟁에 반대했던 러시아 고위층의 이탈도 시작됐습니다. 최근 추바이스 대통령 특별 대표가 사임한 뒤 러시아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바이스는 무명의 정치인이던 푸틴을 중앙정부로 발탁해 정치적 기반을 마련해준 푸틴의 근본과도 같은 인물입니다. 진퇴양난에 빠진 푸틴은 미국과 함께 경제 제재에 나선 유럽에 대해 자국의 가스를 무기화하겠다는 뜻을 천명했습니다. 앞으로 러시아의 비우호적인 국가에게는 러시아산 가스를 팔 때 루블화로만 결제받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 때문인지 이 발표가 있던 날 루블화의 가치는 6% 상승했는데요. 하지만 이 정책을 자세히 뜯어보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러시아는 자국 에너지 회사에 대해 수출 대금으로 받은 외화의 80%를 의무적으로 루블화로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외국에서 직접 루블화를 받든 외화를 러시아 내 기업들이 루블화로 바꾸든
결국 루브라에 대한 수요 변화는 없다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루브라 결제 의무화가 오히려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수요를 낮추고 러시아 경제를 더욱더 고립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최근 러시아가 내놓은 정책들은 뭔가 제정신이 아닌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결국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푸틴의 집착 때문에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푸틴은 도대체 왜 그토록 우크라이나에 집착했고 전세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전쟁을 시작한 것일까요? 도대체 누구의 말을 듣고 망상에 사로잡혀 이 전쟁을 일으킨 것일까? 추측이 분분한 가운데 푸틴의 브레인으로 유명한 러시아의 정치 사상가 알렉산드르 두긴이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두긴은 푸틴의 크림반도 침공과 돈바스 병합을 부추겼던 정치 사상가로 그의 책 지정학의 기초, 러시아의 지정학적 미래라는 책은 푸틴을 비롯한 러시아 정치 엘리트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줬습니다. 알렉산드르 두긴은 평소에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영국을 유럽연합에서 떼어내야 하며 독립국가 우크라이나는 극도로 위험하고 반드시 러시아가 차지해야 한다. 독일의 러시아 자원 의존도를 심화시켜야 한다. 미국의 인종적, 종교적 분열을 부추기고 고립주의를 촉진시켜야 한다. 중국은 최대한 빨리, 가능한 많이 분열시켜야 한다. 푸틴이 두긴의 사상에 심취해 있는 것이라면 지금 겉으로 중국과 친한 척을 하고 있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중국을 최대한 많은 국가로 산산조각낼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지난 20년간 두긴의 주장은 상당 부분 현실이 됐습니다. 가장 먼저 영국은 브렉시트를 해버렸고 트럼프 시대의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인종적, 종교적 갈등을 겪었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은 석유, 가스, 곡물에 대해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습니다. 국제정치는 의도했든 안 했든 두긴이 주장한 대로 흘러갔던 것입니다. 최소한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모든 것이 꼬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전쟁은 중국과 일본에도 상당한 고민을 안겨줬습니다. 누구보다 시진핑 주석에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악몽입니다. 자신들이 구상했던 대만 침공이 예상만큼 그렇게 속전속결로 끝나지 않을 것이란 것을 알게 되었고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 제재로 인해 러시아가 당하고 있는 상황을 목도하면서 쉽사리 공격을 감행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제재에 분노한 러시아가 일본에 분풀이를 하면서 일본과의 북방 영토 반환 협상을 중단함에 따라 일본은 지금까지 공들여온 것들이 무너지면서 스텝이 꼬여버렸습니다. 푸틴 역시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미국의 정치평론가 암스트롱 윌리엄스는 푸틴의 리더십이 무너지고 있다. 러시아 국민들이 그에게 등을 돌려 이라크와 리비아에서 일어난 일이 그에게도 닥칠 것이다 라고 분석하면서 사담 후세인이나 카다피처럼 푸틴 대통령이 결국은 축출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았습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러시아 정보기관의 한 내부 고발자의 말을 인용해 최근 러시아 정보국 내부에 불만이 팽배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정보 요원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푸틴에 대한 분노가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신호이며 전쟁이 계속될수록 매주 그리고 매달 러시아 안에서 반란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진다고 분석했습니다. 푸틴의 최종 목표는 중국의 분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금 푸틴은 당장 본인의 거취부터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